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9일까지는 이재명 후보도 어느 정도 약간 비판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매일과 같이 맹공격을 퍼부었지만 그래도 두 분 다 싸잡아서 비판했던 북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 발표한 이후에는 지금 입에 담기도 정말 처참할 정도로 맹폭격,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을 퍼붓고 있고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 북한 언론 매체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의 목표는 비핵, 번영의 한반도이다. 둘째,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가겠다. 셋째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 이게 핵심적입니다. 그러자 북한이 최근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3월 24일 대결의 시작. 자, 드러낸 독이빨. 윤석열 후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의 야망. 윤석열 후보를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3월 24일이고요. 드러낸 독이빨. 대결의 소곡. 이렇게 해놓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약 한 8분 정도 되는데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진 못합니다. 드러낸 독이빨이라는 건 뭔지 알만하죠. 이자 제가 이야기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강화하고 힘의 우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우세, 그러니까 북한보다 더 우세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아니, 국방력이 약하면 평화를 이루지 못하죠. 자, 이거는 3월 25일 윤의 야망, 사라질 것과 생길 것들. 이것도 한 8분짜리입니다. 그리고 26일 어제죠. 시궁창에서 건져낸 대결 보따리. 남북 합의 파기. 남북 합의는 이미 파기되었다. 왜?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바로 발사하기 전이죠, 여러분. 그때 남북 합의는 파기되었다. 3월 11일 다 꿰진 북통으로 공명을 일으킬 수 없다. 자, 이 제목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시간이. 그 다음에 여기요. 3월 14일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 죽기 마련. 이거 다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윤 정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연출 효과 극대화도를 보여주는 이거 다 언론들을 통해 남선 정치권이 실상 이거 다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건데 일단 대놓고 이 론평 경고망동은 자멸을 재촉할 뿐. 3월 21일 자 23일 날 시작을 보면 끝을 알 수 있다. 도의모근소 달만 보아도 홀통이. 야, 이거 윤석열 후보 비난하는 건데요. 아, 이거 말을 이런 말을 재내는 사람 하긴 노동당 선전부가 이런 말 재내는데 1등이죠. 3월 23일 도의모근소 달만 보아도 홀동이다. 날로 높아가는 비난의 목소리. 3월 24일 갈수록 격화되는 대립과 갈등. 25일입니다. 선임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답습하려는가. 이거 3월 26일인데요.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간다는 이제는 요 하나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이명박 욕도는 감옥에 처박혀 있고 박근혜는 겨우 사면되어 감옥 귀신을 면하였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다. 한 것은 이번에 대통령 본고지를 뒤집어서 비하해서 말하는 거죠. 대통령 본고지를 뒤집어 쓴 윤석열 장차 선임자들이 비참한 말로를 답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이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박근혜 전체를 그대로 답습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보고 있는 현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임명도 결코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남선 각계와 전문가들이 일치한 평이다. 이렇게 하네. 훈련 역사는 4대 매국과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되어 북침 전쟁 관계를 부려댄 권력자는 그가 누구이든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하였다는 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로 끌어내린 것이 북한 아닙니까, 여러분? 총궐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끌어내리라고 계속해서 지령문을 내려보낸 것이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들었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터줏대감의 격분. 이건 또 누구나 홍준표. 지금 네 분이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김재현 최고위원이 예전에 탈당했던 사람들 20% 감면한다 하니까 지금 터줏대감 홍준표가 지금 격분해가지고 내홍이 짙어서 이 와해 붕괴 직전에 있다. 윤석열도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될 거 이런 이야기고. 자, 재앙이 예고된다. 이게 지금 오늘의 제가 주제로 달았던 것이 바로 재앙이 예고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재앙이라는 건 그야말로 원자폭탄이 하나 떨어져야 재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연평도를 폭격을 맞았을 때도 재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재난이 정말 그 재난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겁니다. 자, 북한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자, 최근 남조선 내부에서 4월 위기설이 여론화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선거기간 대북 선제 타격, 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 파기 등을 떠들어대던 윤석열 패들이 벌써부터 군부 패거리들과 작당하여 북남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정세를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셨다는 것. 4월 남조선 미국 합동군사연습이 2017년 수준으로 강도 높게 벌어질 것으로 기정사실화된 것만큼 이에 따른 북의 초강도 반발도 예상된다는 것 등이다. 자기네가 초강도 반발, 국지전이든 뭐이든 뭐 국지전이 잘못하면 전면전도 각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지금 흉흉해지고 있는 원인 가치는 명백히 남조선 내부에서 찾는 것이 당연하다. 자, 이러면서 재앙이 예고된다고 합니다. 이 재앙을 예고한 것은 이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죠. 금년에 들어서만도 지금 12차례나 각종 미사일들을 발사했고 이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신형 미사일까지 발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또다시 북한의 유엔 제재, 2017년 12월에 채택된 2397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지금 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결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싸우겠다는데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지만 나토와 미국과 싸우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왜 그들이 지금 군사 무기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나토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또 서방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 푸틴은 잘 알고 있죠. 지금도 미국이 벌써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지원 물자, 후방 물자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수천 개에 달하는 제블린 이 반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이 지대공 미사일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 대 미국 서방이 전쟁하는 거나 같습니다. 용토는 우크라이나가 됐을지언정.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북한이 이렇게 미국을 겨냥해서 도발을 걸어주는 것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만 침공 멀지 않았습니다. 자, 대만은 침공할 때 북한이 이렇게 군사적 도발을 해주고 이 국지전을 일으켜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세 곳에서 동시에 이 전쟁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북한은 결코 이 북중로 이 세 나라는 결코 서로 자기들의 국익 때문에 뭐 김정은이 뭐 이쁘던 뭐 이쁘지 않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국익에 관한 문제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감싸고 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재앙이 예고된다는 듯이 보이는데 이것은 5월 9일 10일이 아니라 바로 4월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했잖아요. 4월의 위기설이 일어나되고 있다. 4월의 재앙은 청와대에서 퇴거하고 정부에서 손을 떼는데 아직까지는 문재인이가 한국 대통령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왜 4월설을 위기설로 규정하면서 재앙이 온다고 할까요? 대통령 문재인이가 그때까지는 4월 말까지 5월 9일까지는 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군 통수권자 문재인이 있을 때에 뭐인가 국지전이든 또 한 방 터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그때는 전략자산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 국방력이 더 강화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전략자산들이 대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전략자산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해도 윤 당선인이 욕을 하고 미국에 욕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월 달에 북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4월 중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작년 2016년에서 강도 높게 벌릴 것을 기정사실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건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군 통수권자가 되기 전에 현재 타격권은 문재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지금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뭐인가 해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4월 15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북한으로 말하면 무력 시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무력 시위에 동원됐던 모든 부대들이 그리고 미사일들이 전선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선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4월에 김정은은 더 큰 도발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해상에서의 국지전이 될지 아니면 핵실험이 될지 그때 봐서 이제 4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4월 15일 이전에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게 한 미사일, 그것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똑같죠.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고 그리고 4월 15일 행사가 끝나고 한 20일쯤 되게 되면 핵실험도 강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서식입니다. 한반도 위기설, 재앙을 예고한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것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재앙을 몰아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마지막 이번 SNS에 올린 북한의 화성 17급 미사일에 대해서 강력히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미국의 요구에서 전략자산을 하루빨리 요청하는 것이 군 통수권자가 할 일이라고 마지막 남은 임기 말로만 국가 안보에 총력을 기른다고 빨리 전략자산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